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나선생님도 안녕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작가긴 한데 클라이브 커슬러의 사하라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하라를 쳐보면 영화가 아마 세 가지 종류가 나올 겁니다. 네. 옛날 흑백 영화로 탱크전 나오는 거, 험프리 보가트 나온 탱크전. 좀 전쟁 영화 중에서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했던 브룩실즈. 예, 브룩실즈가 나왔던 정말 재미없는 사하라. 예. 그리고 재미없나요? 예, 저는 그거 보고서 야, 브룩실즈 진짜 이름 까먹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약간 하이틴 로맨스 이런 게 좀 있기 있을 때라 80년대. 그래서 이제 이 사하라는 소설은 정말 재밌습니다. 요건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클라이브 커슬러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클라이브 커슬러가 지금까지 책이 28권이가 나왔거든요. 네. 뭐 전부 이런 책입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이런 책들이 28권 정도 나왔는데 제가 꼽으라면 1, 2, 3위 꼽으라면 한 2위 정도로 아직 1위는 아직 소개를 안 했고요. 2위 정도로 꼽는 무지무지하게 재밌는 책입니다. 그걸 이제 영화로 또 뒤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영화는 이 소설의 한 10분의 1 정도 밖에 살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사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하라 이 작가 뭐 여러분 알다시피 클라이브 커슬러입니다. 여기 클라이브 커슬러 이름도 안 썼네. 예,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되게 멋있게 생겼고 키가 거의 뭐 188 정도 된다고 하고요. 뭐 금발에 보랏빛이 도는 눈동자랍니다. 자기가 자기 거 쓴 게 있거든요. 그 소설에 자기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탄한 체격에.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한번 딥식스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더크 피트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체 역사적인 시각을 곧잘 사용합니다. 중요한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느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되게 많이 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고 납치됐다면 이라고 하는 대체 역사적인 시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러분 뭐 자랑을 좀 하려면 더크피트 소설 시리즈는 뉴욕 타임즈의 픽션 부분 베스트셀러 목록에 20번 이상 올라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억 2,500만 권이나 팔렸답니다. 요게 아마 2000년도, 2002년인가 2000년도의 기록이고요. 네. 그게 아마 28권이 아니라 22권인가의 아마 판매 건수가 그렇답니다. 저 예전에 진짜 세계 작가 역대 뭐 판매 순위를 봤는데 정말 꽤 높더라고요. 네. 뭐 한 진짜 12권인가 뭐 요랬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사람 뭐 이렇게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클래식카를 거의 한 60여 대 정도 보유하고 있답니다. 우리 뭐 클래식카로 보면 뭐 옛날 30년대, 40년대, 50년대 굴러다닌 차, 그거 다 엔진이고 다 손 봐가지고, 또 클래식카 경주대회도 있는데, 거기도 매년 참여를 하면 된답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작가다. 네, 뭐 돈이 많다 보니까 뭐 별걸 다 합니다. 돈만 많으면 예. 뭘 못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알프레드 히치콕이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 영화에 꼭 한 장면씩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카메오로. 예, 이 사람도 자기 소설에 어딘가에서는 한 부분씩 꼭 나옵니다. 아니 그냥 이름까지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클라이브 커슬러로 나와요. 그래요? 예, 클라이브 커슬러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클라이브 커슬러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대요. 재밌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막에서는 이제 사막에 무슨 뭐 보물 찾는다고 노새 당나귀에 짐 싣고 가다가 이제 잠깐 사람 만나는 더크피트와 만나는 장면에 잠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크피트가 등장하는 11번째 소설이고요. 예. 그 다음에 1993년에 동아출판사에서 공경희 씨 번역으로 상권, 하권 2권으로 420페이지, 410페이지로 나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지금 704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페이퍼북으로 나왔을 때 이야기인데요. 원서 페이퍼. 예, 원서. 그리고 이게 이제 공경희 씨 번역으로 나왔던 1편, 2편 사하라
고려 출판사에서 나온 사라의 1편, 2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빡빡하게 이래가지고 700페이지면 제가 봐서는 요거 아마 500페이지 정도씩 두 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제가 봐서는 완전한 번역이라고 하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처음에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 군사, 군대, 무기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는 이제 저기 뭡니까 독재자하고 싸우느라고 이제 군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대 군대. 예, 현대 군대. 그거하고는 조금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제가 꼭 번역해보고 싶은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제가 번역해보고 싶은 소설을 이제 SF 한 20권, 요거 이제 이 스릴러 한 30권 잡아놨는데 누가 한번 돈 한번 탁 대셔가지고 한번 한 5년 작업으로 해서 작업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또를 사시면 그게 더 빠를까요? 뭐 이번에 등장인물 조금 이제 그 복잡해서 등장인물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더크 피트는 해중해양연구소 프로젝트 팀장입니다. 해중해양이라는 것은 바닷속, 바다 위, 요것을 연구하는 연구소고요. 이 소설에서는 국가기관으로 나옵니다. 미국 정부기관으로 나오고 실제로 자기가 해중해양연구소라는 걸 개인적으로 차렸습니다. 사비로. 그래서 실제로 했고 여기서 그때도 딥시스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만든 아이디어로 타이타닉호를 끌어올리는데 거대한 풍선을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시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장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또 그냥 개인이 아니고 이 소설에서는 그 공군에서 이 해중해양연구소로 파견 나온 공군 중령으로 나옵니다. 더크 피트가. 예. 군인 신분인 건가요? 예. 그 다음에 알지오디노라고 더크 피트 친구이면서 해중해양연구소 프로젝트 부팀장입니다. 저번에 나왔는데.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말 쓰면 되나요? 불알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치원에 처음에 갔을 때 알지오디노가 이제 짱이었고 더크 피트가 들어갔다가 첫날 둘이 서로 치고받고 둘 다 뻗을 때까지 하고서 친구 됐던 놈들입니다. 조중에 우위는 없나요? 그냥 서로 그냥. 어쨌든 이제 계급이 더크 피트가 위고 그다음에 이 더크 피트 아버지가 또 상원의원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집안이 뭐 빵빵합니다. 금수저구만.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모험을 즐기고 이제 이렇게 막 앞장서서 싸우고 이런 게 자기네들은 되게 이제 좋은 걸로 보이나 봅니다. 그다음에 멋있네. 샌데커 제독이라고 해중해양연구소 소장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업적 올려가지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사람입니다. 키는 뭐 160 좀 넘는다고 이야기했고 여송면 여러분 알 C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물고 마라톤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0km를 꼭 뛰어서 출근하고 그리고 일단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이 막는다. 그럼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러고서 아주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바 로하스 박사라고 해서 WHO의 여성과학자이고 그 다음에 독극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조사하러 말리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더크 피트 알지오디노와 같이 끝까지 싸우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짐 장군. 이 사람은 말리의 독재자고요. 아주 악랄한 장군으로 나옵니다. 말리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실제 말리도 저런 독재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사르드라고 이것도 이제 프랑스인 악당인데 말리가 이제 사막이 넓다 보니까 사막에 태양광으로 화학물질, 독극물을 처리하는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세계에서 들어오는 독극물질을 받아가지고 태양광으로 태워서 없앤다고 이제 광고를 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면 뭐든 문제가 생기느냐. 지하에다가 태우는 건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쌓아두는데 거기서 독극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강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강 전체를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비밀리에 건강 개발에서 수익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짐 장군하고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말리로 들어간 그 외국인이나 아니면 그 주민 중에 어느 날 없어졌다 그러면 광산의 노동자라고 있는 겁니다. 공짜로 쓰는 거죠. 예. 노예네, 노예. 예, 노예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인물이 대부분이고요. 주요 내용, 시놉시스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자,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이제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남북전쟁 당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남군이 철수를 하면서 텍사스호라고 하는 그 철갑선을 만들고 여기에 남부군의 어떤 정부 문서 가득 채워지고 상자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저 국무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출발을 정지시킵니다. 누군가가 더 온다. 예,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포로 한 명이 오는데 도착한 포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누군지는 그때는 안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이제 북군 병사들하고 이제 포격전을 벌이고 싸울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워낙 북군 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태웠던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포사격을 못 하도록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북군 병사들은 전부 보고서 그 사람을 보고 격려를 붙인다는 거죠. 예, 뒤에 밝혀집니다. 요거는 이제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을 태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례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에서 움직이는 배하고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는 일단 배 바닥이 다릅니다. 강에서 움직이는 배는 배 바닥이 거의 평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은 배 아래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잠기는 면적이 깊죠. 그래야 안 흔들리죠. 근데 강에서 움직이는 배는 큰 파도가 없기 때문에 밑바닥이 거의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파도를 맞으면 엎어지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바다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하라 사막까지 가 있는 걸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단원이 끝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1930년대. 1930년대로 흘러갑니다. 요건 누구냐면 키티 만록이라고 하는 여성 비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사람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하라 사막 상공을 1931년 날아가는 그 당시로 건너뜁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모래바람에 휩쓸려 추락합니다. 근데 그냥 추락해 있으면 수색을 통해서 구조를 했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른 강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는 와디라고 그러던가요? 와디.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와디라고. 와디. 예, 물이 흐르다가, 비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다가 말라붙어 있는 그 협곡이 있는데, 거기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수색대가 발견을 못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왜 이야기가 되냐? 이 사람의 비행기를 가지고 샌드 요트를 만듭니다. 나중에? 예. 샌드 요트라는 거 여러분 알죠? 바다에 있는 거 요트 같이 그 모래 위를 달릴 수 있는 그 이제 요트를 만들어서 탈출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년으로 건너뛴다. 현대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 대의 그 랜드로버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 말리 외곽으로 가는 어떤 이제 그 사막 횡단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왔는데 마을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 일단 묵게 됐으니까 여행객들이 전부 이제 손과 발 씻고 이제 한숨 돌리는 순간 눈이 시뻘건 야만인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이고 시신을 치웁니다. 좀비 같은. 예. 요것 역시 이제 뒤에 가서 밝혀지긴 하겠지만 독극물로 우물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 독극물을 먹고서 뇌신경이 전부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시육 본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신 먹어칩니다. 여행 가이드만이 간신히 목숨을 걸쳐 탈출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탈출하고 어디를 연락을 못하고 말리 정부에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어디가 있느냐? 금강에 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됐구나.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주인공인 더크피트는 뭐 하고 있냐? 나일강에서 고고학 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했냐면 그 나일강에
그 파라오의 배들이 되게 많이 가라앉아 있답니다. 그 이제 수장시킨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피라미드만 넣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보다 더 오래 전에는 그 배에 태워가지고 쭉 가다가 저절로 가라앉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배들이 얼마나 많이 나일강에 들어가 있느냐를 지도로 이제 작성하고 거기서 그 이제 끌어올림 인형을 하면 뭐 생생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금은보배도 많고 등등의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 지도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마침 그 나일강 거기에 와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에바 로아스 박사 여자 박사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해주게 됩니다. 더크피트는 하여간 여자 구해주고 나중에 사랑하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에바 로아스 박사는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과학자들과 그 말리에 어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걸 조사하려고 들어가게 됐는데 중요한 건 들어갔는데 조사를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말리에 그 이제 정부 관료가 타가지고 거기서는 뭐 중인가라고 하는 군인으로 나오는데 그 연락을 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전부 비행기 사고로 죽은 것 같이 왜냐하면 밝혀지면 안 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걸 들어와서 조사를 세계 조사 기구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이 사람들도 이제 금관이야. 예. 다 그냥 행방불명이면 가는 겁니다. 가둬놓는 거야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WHO에서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해상 문제도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샌더커 제독에게 그 이제 뭘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뭐가 나타나냐? 바다에 갑자기 적조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다를 뭐가 덮는데 이게 중요한 게 산소 공급을 끊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생명이 끊어지게 해서 그 바다 위를 날아가는 거나 바닷속에 있는 거나 전부 죽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절반까지 늘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절반이 되면 하루에 2배씩 늘어난다면 절반이 됐고는 다음날은 완전히 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기하급수적이라는 게. 제곱으로 그냥. 그 농담 같지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그 머슴에게 네. 그 세경 주기 싫어서 그 뭐 너 이제 세경을 얼마를 줄래? 이랬더니 어떤 놈이 와가지고 하루에 쌀 한 톨 주대. 다음날에 곱절로 주세요 이랬거든요. 쌀 한 톨을 주대.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쌀 한 톨? 다음날 2톨. 다음날에 봐야 4톨. 그 다음에 8톨. 그거 하면 몇십 년, 몇백 년 공짜로 오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2년인가 채 안 돼가지고 집을 다 털어줘도 세경을 못 준다는데. 이야, 정말 복리네. 계속 그냥. 네. 계속.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적조 현상이 반까지 늘어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인데 반이 되면 다음날 다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조사하는데 어디서 흘러나오냐? 그게 아무래도 나일강, 그 니제르강, 그 말리 쪽 지나가는 니제르강 쪽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 조사를 하러 보내는데 이제 거기에 더크피트, 알지오디노, 그 다음에 이제 그 더크피트, 알지오디노에 상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건이라고 과학자가 있는데 셋이서 보트를 타고 이제 거기를 조사를 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보트가 어떤 보트냐? 최신 보트입니다. 혹시 여러분 007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있잖아요. 하도 많아서 공식. 그 우주로 싸워 올려가지고 도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레이커요? 문레이커. 거기에 아프리카 강 조사하는데 007이 타고 간 멋진 배가 있지 않습니까? 봤는데. 네, 수레도 튀어나오고 뭐 로켓포도 튀어나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폭포로 떨어지는 거. 맞아. 네, 그거보다 더 멋진 여기 요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설명하는 걸로 의하면 나이지리아 해군과 싸우면서 나이지리아 해군 전체와 상대할 수 있는 보트 한 척입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네, 그걸 타고 이제 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전투를 벌이고 살아남고 그 이제 그 니제르강 거기에 이제 샘플을 떠가지고 루디거는 먼저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더크피트와 알지오디노는 결과적으로 이제 일단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갔는데 이기서 이제 사단이 난 게 뭐냐면 카진 장군의 클래시카 아비용 보아쟁이라고 아주 굉장히 멋있는 프랑차가 있습니다. 이걸 훔쳐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카진 열받죠. 들어와서 쏘돌아다니면서 진격이라 죽겠는데 지차까지 갖고 도망갔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아비용 부화증을 몰고 이 오염물질을 강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물질 쓰레기 처리장으로 갑니다. 예. 자, 그런데 해독시설이라는 게 지하에 파놓은 동굴에 폐기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굴이 사막 밑으로 흘러 니제르 강으로 들어가는 지하강 바로 위에 지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니제르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바다까지 갔구나. 예. 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덕화알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카짐 장군과 마사르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금강이 있는 테베자로 송환이 됩니다. 드디어 금강이 나.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혹독한 일을 하게 되는데 노역. 예, 노역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이 먹는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주고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죽으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덕화알은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근데 탈출했는데 전부 뭐 모래사방이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다 간신히 갈 때까지 갔는데 비행기 발견하고 1930년대 비행기 발견하고 그걸로 샌드위치 조립해서 알제리의 수도인 알제리에 도착해서 간신히 전화를 하고 테베자의 문제사항을 알립니다. 샌드위치를 조립하는데 근데 동력원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동력원이 필요 없죠. 바람으로 가는데 뭘로 그러면 돛이 아니라 뭘 세웠느냐? 비행기 날개를 세운 겁니다. 날개를 세워가지고 이 날개를 조종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바람을 맞으면 일단 굴러만 가니까 굴러가는 바퀴는 어떻게 했느냐? 원래 비행기 바퀴가 있어도 바퀴가 전부 낡아서 이제 떨어질 시간입니까? 네. 거기다 이제 모래를 채워 넣습니다. 아, 바퀴에다가 일단 모래에 굴러만 가면 되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알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유엔에 긴급 그 특파하는 부대가 있는 걸로 상정을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테베자로 날아갔는데 공격을 당해가지고 말리 공군기에 공격이 당해가지고 유엔기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이제 숨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포트 포로라고 해서 이게 포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포로 요새라는 곳에 주력량을 칩니다. 그러면서 모리타니아에 주둔한 미 델타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조 오기까지 그 마지막 이제 거기서 막 카짐 장군군하고 싸우는 수천 명하고 싸우는 그 장면이 이거 소설에는 엄청 멋있게 그려져 있는데 영화에는 뭐 조금 나오다 말아가지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제 유엔군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구해주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오염물질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포트포로에 이제 결과적으로 가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공격 헬기를 한 대 빌려가가지고 시설을 장악하려고 이제 거기로 돌입을 합니다. 여기 뭐 제일 마지막 이야기 뭐 여기 거의 뭐 우리가 다 이제 뒷이야기에 나오긴 하는 거지만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 마사르드라고 하는 나쁜 놈을 아주 진짜 약을 내고 미통 벗기고 이 떼약볕에 묶어 놓습니다. 막 이제 꿀꿀 막 미치는 거죠. 막 더워서. 그래서 물을 주는데 생수병에다 뭘 담아주느냐?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죠? 그 독극물 흘러내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주일 동안 발광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왜 이렇게 재밌는 책이 번역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이 됐냐. 전 너무너무 이게 이거 원서로 읽고서 저는 너무너무 감탄했거든요. 솔직히 말해 제가 이 사라는 제가 책이 2권 있습니다. 그 헌책방에서 한 그 헌책하고 이거 아마존에서 주문을 별도로 한 이 책하고 2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잊어먹을까봐 너무 좋은 책. 그래서 제가 2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증 한 가지. 예. 링컨은 왜 나온 거예요 처음에? 아 링컨이 왜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링컨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링컨 대통령을 나중에 미국으로 이제 시신을 모셔가지고 국경일을 정합니다. 링컨 모시는 날을. 네. 이 사람은 제가 봐서 링컨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은가 봐요. 네. 클라이브 커슬러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배가 거기 가서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이 책에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되게 알타미라 벽화 뭐 이런 거 이제 발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같이
아프리카에 사는 종족도 옛날부터의 무슨 그림을 그려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동굴 같은 걸 하나 발견하는데 그 동굴에 철갑선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철갑선에 앉아있는 사람이 수염이 어디선가 많이 번듯한 수염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찾다 보다 보니까 그 남군의 철갑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링컨에 대한 어떤 그 대체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티만노 아까 이제 비행사도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게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고 어떤 발견을 하게 되고 해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게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따로 자기네들이 먹을 걸 많이 갖고 가지 못한 선원들이 이제 그 배에 물건이고 이런 것을 갖고 이제 바꿔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바꿀 게 없으니까 사막 부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깡그리 다 뺏겨간 거죠. 철갑선. 네. 근데 이제 고기를 이제 덕커와 알은 고기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동굴이 나타나게 되고, 동굴에 아프리카의 신문화가 이제 소위 말하면 새로운 문화가 발견되는데, 거기에 발견된 그림 중에 하나에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이런 걸 따라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문화도 하나 문명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 키티만녹의 비행기는 이용해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탈출도 하고, 이렇게 전부 연결되는 형태인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그러한 대체적인 역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어떻게 현대사회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의 이야기가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뭐 뒷이야기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2005년도에 이렇게 멋진 포스터가 만들어져 있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매튜 맥커너히. 네, 이 사람이 더크 피처 역이었고요. RGOD는 여기는 스티브 잔, 에바 로하스 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페네로페 크루즈, 이러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 10분의 1도 못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래식카 이런 거 나오는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고, 예. 클래식카 나오긴, 저도 영화 봤는데, 예. 클래식카 하면 나오긴 나와요. 예. 근데 뭐 그렇게 감동이 안 되긴 했는데, 정말 이거 정말 번역 다시 해서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건 진짜 재밌습니다. 네, 뭐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재밌다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를 잘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정말 재밌는 책이고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건 뭐 원서다 보니까 좋은 번역으로 다시 한번 돼서 연결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는 사하라는 여기로 그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